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의 이슬입니다. 저는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마이닝 등 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고 생명정보학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인공지능과 데이터 마이닝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대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생명정보학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생명정보학은 생물, 의료, 보건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융합 학문입니다. 생명정보학은 생물정보학, 계산생물학과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엄밀히 따지자면 다르지만 학문의 경계선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TMI로 국내의 관련 학문을 대표로 하는 학회의 정식 명칭은 한국생명정보학회입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생명정보학은 생물학, 소프트웨어학 또는 컴퓨터공학, 통계학, 더 넓게는 의학, 약학, 화학, 물리학 지식을 필요로 하는 다학제 융합 학문입니다. 다학제 학문인 만큼 여러 학과에서 두루 연구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공학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생명 데이터를 통해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거나 생명소 단위 간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인공지능 방법론 개발에 초점을 둡니다. 생명정보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학 도메인에서는 의료혁신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다루고 효율적인 신약 개발을 가능하게 하며 그 밖에 동식물과 관계된다면 농업 혁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제들을 다룹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지는 어떤 데이터들을 다루는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들에 대한 소개에 앞서 생명정보학에서 다루는 데이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명정보학에서 다루는 주요 데이터는 한 생명체 내에 존재하는 유전자 또는 이를 구성으로 하는 유전물질 전체인 유전체에 대한 데이터, 또 특정 조직 내에 세포가 발달하는 과정이나 특정한 환경에서 노출되어 생성되는 다양한 유전물질인 전사체에 대한 데이터, 다양한 신체기관, 효소, 호르몬 등 신체를 이루는 주성분인 단백질과 관계된 실험 데이터, 신약 개발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생화학적 실험 데이터 및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임상 실험 데이터 등의 양리학 데이터, 또 병원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의료 및 보건 데이터들이 생명정보학 데이터들입니다. 구체적인 문제들로는 대표적인 빅데이터인 유전체 분석을 위한 대용량 데이터 처리 방법론 개발 등 유전체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 질병의 유전적 기초 또는 집단 간의 차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이는 질병의 기작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됨으로써 정확한 질병의 진단 및 신약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암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연구되고 또한 몇몇 연구 결과는 치료 및 진단에 일부 적용되고 있는데 유명한 예로는 특정 브라카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었던 앤젤리나 졸리의 선제적 유방 제거 수술이 있겠습니다. 또한 유전체 및 전사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암의 전이 과정에 관련되는 유전자들을 발견함을 통해 암의 다른 기관들로 퍼지는 것을 방지하는 치료 방법들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유전 데이터와 더불어 의료 데이터는 조기 진단과 개인화된 치료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의 경우 폐혈증, 즉 감염에 대한 조절되지 않는 신체의 과민 반응으로 사망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폐혈증의 경우는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고 폐혈증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얼마나 일찍 치료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사망 확률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폐혈증의 경우와 같이 질병의 조기 진단은 치료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환자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추적 분석하는 생명정보과학의 기술들이 필요로 합니다.
생명정보학은 이 밖에도 매우 다양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푸는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1995년 처음 두 종류의 박테리아에 대한 A, T, G, C 핵산으로 구성되는 길이 200만의 유전체 서열이 처음 알게 되었고, 길이 30억인 인간 유전체는 20개의 탑 기관들에서 연구하여 1990년부터 13년의 기간 동안 연구한 결과 2003년 첫 인간 유전체 서열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유전체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현재는 하루에 100만 원 정도의 개인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염기서열 분석 기술 발전은 생명과학과 의학 분야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검출법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만 존재하는 염기서열을 찾아 그 부분에 대한 유전자 증폭 기술을 적용하여 신속한 진단을 하는 것인데, 염기서열 분석 기술과 생명정보학 기술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되어 연구 범위와 파급력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매우 다양한 학과에서 생명정보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수학이나 컴퓨터에 관심이 더 있고 다양한 문제들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싶다면 소프트웨어학과로 진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물과 화학과 같이 실험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특정 질병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면 생물학 쪽에서 접근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정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미 개발된 방법들을 복잡하게 연결하거나 수정하여 적용하는데, 이때 그 특정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도메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학과가 적합합니다. 요즘은 의대에서도 생명정보학을 매우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주대는 소프트웨어학과, 생명과학과, 의과대학, 약학대학에서 생명정보학을 활발히 연구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생명정보학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 진로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